고전시가와 수필이 엮여있는 38에서 40번 지문 중에서 39번, 40번 두 문제 해설하겠습니다. 40번 문제는 먼저 풀 텐데요. 이 문제는 정답률이 37% 정도밖에 안 되는 난도가 꽤 높았던 문제였는데, 자, 어떻게 푸나 보십시오. A를 먼저 보고 A에 대한 선택지 먼저 쭉 판단해 보겠습니다. A에서 동산에 벚꽃 피고 진달래꽃 못다 진때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시기를 말하죠. 어느 시기를 말하는 거고 봄인 것 같아요. 벚꽃이 피는 시기니까. 진영에 일이 없어, 할 일이 없어 산수를 보려고, 이제 어떤 경치를 보려고 약산동대에 술을 싣고 올라갔다. 그래서 동대는 뭐 관소팔경 중에 하나랍니다. 눈 아래에 구름 낀 하늘이 끝이 없구나 해서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진 모습이 눈 아래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대에 올라서 화자가 어딘가를 조망하는데 여기는 구름 낀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요. 백두산에 내린 물이, 이제 물에 대한 얘기죠. 향로봉을 감돌아 천리를 비껴 흘러 대 앞으로 지나가니 했으니까 화자가 올라서 있는 대 아래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물이 흐르고 있고 굽이굽이 늙은 용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듯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흐르는 물이 용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것 같다. 형승도 끝이 없다. 어떤 모양도 끝이 없다. 풍경인들 아니 보겠냐 해서 풍경을 보고 있는 거죠. 자, A에 대한 설명입니다. A는 자연의 광활함과 대비되는 인간의 유한성,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자연에 대한 얘기만 있죠. 2번 A는 자연물에 감정이입을 해서 흥겨움을 표현하고 있다 했는데 감정이입의 표현법이 아예 쓰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감정이입이 새가 운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화자의 지금의 슬픈 감정을 새 이입해 표현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자연물의 정서 표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이 느끼는 바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 없었다고요. 그래서 감정이입이 없었습니다. 자, 이 2번을 가장 많이 고른 오답으로 제가 확인했는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결국에는 감정이입이라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을 얼마나 확실히 알고 있는가로 정확하고 날카롭게 판단할 수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거죠. 그렇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A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관조하고 있다 했는데 이것도 이제 개념이에요. 관조는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고요한 마음으로 가만히 바라보는 것을 관조라고 하니까 여기는 흥겨운 마음으로 보고 있죠. 만족감이 되게 커요. 하늘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물을 보는데 흐르는 물이 용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것 같고 그래서 안 볼 수가 없다라는 감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A는 동적인 자연물의 모습을 다른 대상에 빗대어 드러내고 있다. 물이 흐르는데 그게 늙은 용이 꼬리치며 바다로 흐르는 것 같다고 흐르는 물의 모습을 다른 대상인 용이 꼬리치며 흐르는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니까 4번이 적절한 설명이 되겠네요. A에 대해서. A는 5번 지상에서 하늘로 시선을 이동하며 다채로운 자연의 모습을 보여준다 했는데 땅을 쳐다보다가 하늘을 쳐다본 게 아니라 대 위에 올라서 이 그림 있었죠? 대 위에 올라서 하늘을 그 아래 하늘을 내려다보고 그 아래 물을 굽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지상에서 하늘로의 시선의 이동은 안 나타나죠. 그래서 정확하게만 할 수 있으면 A만 가지고도 4번을 답으로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 B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중령 아래에서 바라보는 어떤 풍경인데요. 당진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당진이라는 물이 아래에는 당진 아래 자갈이 많고요. 물 아래 자갈이 많고 모양이 모두 둥글고 자갈이야. 자갈의 모양이 둥글고 반질반질 푸른 빛이 난다 해서 지금 서술자가 얘기하고 있는 대상이 자갈, 물 아래 자갈이고요. 빛은 투명하여 물이 푸르게 보인다. 물빛을 말하고 있죠. 잔잔해 소리가 안 나고 물고기는 수백 마리가 있더라. 좌우에는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 세운 듯 산이 솟아서 만 길이나 될 듯한데 했으니까 물의 좌우에 산이 우뚝 솟아있는 모습을 보는 거고요. 그 빛깔이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을 올린 것처럼 보이더라. 그리고 산의 벼랑과 골짜기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느냐, 요철같이 생겨서 움푹하기도 하고 불룩하기도 하고, 요철 그 자동차 지나갈 때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땅에. 그래서 움푹 또는 불룩하기도 하더라.
두둑 같기도 하고 굴처럼 생기기도 하더라. 벼랑과 골짜기의 모습을 빗대어서 표현한 거고, 화초도 기이하고요. 대나무는 아름답게 엇갈리게 자라 있고요. 그림자가 물밑에 거꾸로 비친다 해서 물밑에 비친 화초와 대나무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과 물 주변의 자연 풍경을 막 표현한 거죠. 그러면 1번 뭐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인간의 유한성은 없었고 감정이입 여기도 안 나타납니다. 아셨죠? 여기도 감정이입은 없었다. 그 다음에 3번에 비해선 자연을 통해 자기 모습 반성,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정적인 자연물의 모습을 다른 대상에 빗대었다에 해당하는 게 바로 여기죠. 벼랑과 골짜기의 모양이 요철 같다라고 했고, 두둑 같다고 했고, 굴 같기도 했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보면 정적인 자연물의 모습이고요. 벼랑과 골짜기는 정적인 자연물, 다른 대상인 요철, 두둑, 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으니까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문제, 이것도 많이 틀린 문제였어요. 39번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산수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까지 끊어서 볼게요. 세상에서 산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강동지방을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는 맞는 말이 되네요.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그럼 뒤에 강동지방을 그래서 왜 여행했느냐 그 이유를 제시해야 돼요. 내가 왜 강동지방을 여행했는가? 내 생각으로는 하늘이 물을 창조할 때 어디든 좋게 어디든 나쁘게 하려는 마음이 본래부터 없었을 거니까 어찌하여 한쪽 지역만 후하게 했겠는가 하였었다. 나는 어디만 특별히 예쁘다, 어디만 특별히 아름답다 이런 건 안 믿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경치가 빼어난 곳은 모조리 찾아다니며 실컷 봤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보면 지금 보는데 강동지방을 여행한 이유를 제시하기보다는 바로 이어서 내가 남쪽 지방을 봤다는 거죠. 그럼 얘가 언제 처음에 했던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이 강동지방을 가장 아름답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하늘이 그렇게 불공평하게 어디는 좋고 어디는 나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경치가 빼어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실컷 봤대요. 그리고 천하의 좋은 경치라는 것이 아마 이 이상 더 나은 곳은 없으리라고 생각했다라고 했으니까 어디를 보고 생각한 거죠? 남쪽 지방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남쪽 지방을 보면서 여기가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럼 잠깐만, 강동 지방을 여행하게 된 이유는 안 나오죠. 그쵸? 남쪽 지방을 간 거니까. 그 다음에 2번, 남쪽 지방의 경치를 강동 지방에 비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남쪽 지방의 경치에 대한 만족감을 제출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야 되니까 이 구체적인 것은 결국 모습이 어떠한지, 그 경치가 어떠한지를 묘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마치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한 편의 사진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소개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 걸로는 남쪽 지방은 그냥 돌아다니는데 최고였다라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럼 다음 문단 보시면, 그런데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갔더니 했으니까 결국 남쪽 지방에 대한 자세한 묘사, 구체적 소개는 없죠. 경치의 구체적 소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요. 동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명주로부터 원주는 강원도 원주 거기 같아요. 일대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여기는 산은 높고 물은 더 맑았다. 그럼 남쪽에서 동쪽으로 갔더니 거기 더 좋더라. 일천봉우리와 일만골짜기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 했다. 이런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었다는 거죠. 백성들이 그 사이에 거주하면서, 봉우리와 골짜기 사이에 거주하면서 백성들이 비탈에서 밭을 갈고 위태롭게 거두어들이니 완연히 특별한 세계가 따로 이루어진 듯해서, 그러면 이 일만봉우리와 일만골짜기가 있는 이 동쪽 지방에서 여긴 특별한 세계야 라고 생각이 들었고,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은 마땅히 여기에 비해 모두 모자라고 꿀려 감히 겨룰 수가 없었다라고 해서, 그럼 여기에 오기 전에 봤던 게 결국 남쪽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 남쪽 지방을 봤던 곳에 대해서 여기는 남쪽 지방은 별로다. 과거에 봤던 곳은 여기 이 동쪽의 원주 일대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꿀려 겨룰 수가 없어. 그러면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홀로 어리어서, 이 단어에 좀 주목해 보면 오직 이곳만이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어린 곳이고 이곳이 된 줄 알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독해를 좀 제대로 한번 하려면 이 지금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칠한 이 부분은 어떤 것과 다르냐면 앞에서 얘가 처음에 했던 생각 있죠. 이 부분에서 처음에 했던 생각이 하늘이 어디는 좋게 어디는 나쁘게 하려는 마음이 없었을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여기 원주 지방은
특별히 천지를 창조할 때 여기만 홀로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모인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선택지 보겠습니다. 3번. 과거에 자신이 다니며 보던 곳과 비교하여 일천봉우리와 일만골짜기의 풍경에 대한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자, 여기 형광펜 칠한 부분들이 다 그거였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겠네요. 적절한 것이었고요. 더 이상 경치를 볼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하며 석벽이 있던 자리로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석벽이 있던 자리 나오죠? 자, 보십시오. 이러한 것은 그 대략만을 적었을 뿐이었으니까 했으니까 위의 내용은 대략만 적은 거고요.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끊어진 벼랑 어귀에서 말에서 내려 석벽이 있던 자리에서 배를 띄웠다. 그럼 이전까지는 말을 타고 구경하다가 벽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벼랑이 나타났으니까 배를 타고 다니는데 배 안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산골짜기 모두 메아리를 치고 휘파람 불며 노래 부르고 만족스럽게 놀고 하루 종일 돌아설 줄도 모르고 그렇게 놀았대요. 시간 간 줄 모르게 실컷 놀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읽은 걸로 보면 배를 타고 떠나야 하는 아쉬움이 아니라 배를 타고 더 즐기러 간 거죠. 4번도 안 됩니다. 됐죠? 더 이상 경치를 볼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한 것도 아니고요. 5번에 서울 부근의 경치를 언급하며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과의 갈등이, 그러면 귀족과 갈등이 있었나 봐요. 여행을 통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면 여행을 통해 귀족과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볼까요? 내가 동쪽으로 가면서부터 수레바퀴와 말발굽을 끌고 다닌 곳이 많았으나 여기보다 경치가 더 좋은 곳은 없었다 해서 여기가 경치가 최고였다는 얘기를 하고, 만일 서울 부근에 가까이 있었다면, 이 여기가 서울 부근 가까이였다면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1000냥씩이라도 값을 올려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다. 이 말이 뭐죠? 귀족들은 여기를 돈 주고 다 샀을 거라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워서. 다만 먼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고 간혹 사냥꾼이나 어부가 여기를 지나지만 별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뒀다가 우리같이 궁하고 근심 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일 듯하다 해서, 결국엔 자신이 가난하고 근심 있는 사람인데 이게 귀족들에게 알려진,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누군가가 사버렸으면 내가 구경을 못했겠지만 이 숨겨진 곳이라서 나 같은 사람도 여기를 구경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한 거죠. 그냥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낸 것도 아니었어요. 41번 문제도 정답률이 45% 정도밖에 안 돼서요. 이거 잠깐 비교하면서 정리해 볼 텐데, 자, 이 문제는 좀 생각이 좀 필요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경이라는 게 제시되고 정이라는 게 제시되고 그 다음에 의라는 게 제시되는데 하나하나 개념을 이해해 볼게요. 다양한 공간에 비교적 긴 시간 동안 여행한 경험을 다루고 있는 사대부들의 기행문학에서, 이제 가나는 모두 사대부들의 기행문학인데 각각의 장면이 여정 또는 경치를 제시하는 경. 자, 경은 여정을 나타내거나 경치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촉발된, 그러니까 이 경에서 촉발된 흥취 또는 안타까움 등의 주관적 정서인 정, 그리고 경치에 대한 품평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해석과 같이 작가가 펼치는 평가나 주장이 논리적으로 드러나는 의의 반복. 정하고 의하고의 차이를 잘 보세요. 정은 그 순간 느끼는 흥겨움과 안타까움 같은 주관적 정서고, 의는 그런 경치를 바라볼 때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현상에 대해 해석을 하는 건데, 핵심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평가를 하거나 주장을 하는데 논리적으로 드러나는 게 의예요. 그래서 그러면 정은 순간적인 감상, 그래서 주관적인 정서이고, 의는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정의가 반복되면서 단절되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뭐가? 각각의 장면. 이게 주어요. 각각의 장면은 연결이 됩니다. 경정의 세 가지를 통해서. 이때 작가의 여행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특정한 장소와 관련된 정을 상세히 제시하거나 정과 의를 생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나 봐요. 정을 상세하게 제시하거나 정과 의를 생략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작가의 경험을, 여행 경험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목적으로 이런 표현법을 쓰기도 한다 라고 했어요. 이제 1번부터 한번 보시죠. 1번 선택지부터 해당하는 거 보겠습니다. 가에서 벽제와 임진, 천소원을 언급할 때 정과 의를 생략하고 경만 제시한 것은 화자의 여행 경험을 속도감 있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겠다. 봅시다. 벽제에 말 갈아타고 임진에서 배를 건너 천수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뭐만 나오냐 하면
여행의 경로인 여정만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과 의는 없죠. 주관적 정서나 평가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정과 의는 없고 경만 제시한 거 맞고요. 속도감 있는 전개가 되죠. 1번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2번 가의 청천강을 바라보며 장하기도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모습. 저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으니까 찾아가기 쉽습니다. 백상로에 올라앉아 청천강을 바라보니 세 갈래 물줄기는 굉장하다. 끝도 없다 해서요. 청천강의 물줄기가 끝도 없더라. 자, 여행 과정에서 화자가 마주한 경치와 이에 대한 정서 연결되고 있죠. 괜찮습니다. 다음에 나의 시 한 편에 담긴 정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당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현실. 자, 그러면 안타까움을 드러낸다라고 했고 정이야. 안타까움을 드러내면 정은 맞는데 선생님이 지금 내묻힌 부분. 결국 이 시 한 편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당진인데 그걸 많은 사람한테 소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인가? 그 나의 시 한 편 부분을 한번 가서 보시죠. 나의 여기 보시면 그곳이 너무 싸늘해요. 왜 싸늘하죠? 저녁이 되면서 추워졌어요. 그래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기에 시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 써놓고 그곳을 떠났다 했어요. 시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 써놨어요. 왜냐하면 아쉬움 때문이겠죠. 대강 짐작해봐도. 이 시의 내용을 보면 푸른 물 출렁출렁 쪽빛과 같은데 물결에 비친 푸른 절벽은 험한 바위가 거꾸로 서 있는 듯 말리길 정처 없이 동쪽으로 가는 나그네는 이게 화자 자신이겠네요. 나그네는 홀로 돛대 한 폭을 가을 바람에 달고 가네 해서 떠나는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두 줄은 아름다운 경치를 제시한 거고 나그네인 화자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떠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게 아니죠. 그렇죠? 아름다운 곳을 떠나는 아쉬움을 드러낸 거지. 아, 이걸 많은 사람에게 소개할 수 없어. 이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택지가 되겠네요. 4번도 마저 보겠습니다. 4번. 나의 글쓴이가 강동지방에 대해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둔 곳이라고 말하는 것은 뛰어난 경치를 예찬하는 의에 해당하는 것이겠다 해서 이 의에 해당하는 것은 아까 위에서 의는 작가가 품평을 하고 평가를 하거나 주장하는 게 논리적으로 드러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느끼는 정서를 표현한 게 아니라 화자가 조금 더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아 이게 이런 의미겠어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냐 이거예요. 다시 보시면 아까 여기 우리가 읽어봤었죠. 여기 보면 내가 동쪽으로 가면서 되게 많이 봤는데 여기 좋더라. 만약 이곳이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이 쉽게 올 수 있었으면 그들이 다 사버렸을 텐데 다행히 너무 멀리 있어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도 볼 수 있게 됐네라는 이 경치를 지금 감상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나름의 논리적 사고 이유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순간 느끼는 흥취나 그 안타까움 같은 감정을 말하는 데 치중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는 의라고 말하는 게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4번 선지가 조금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5번 나의 조그만 성에서 바라본 풍경은 글쓴이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한 감상을 야기하는가 확인하고 정을 유발하는 경인가. 그래서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거 조그만 성이 있는데 동산이라고 한다. 민가가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공벽했다. 그 성에 올라서 했으니까 성에서 바라본 풍경입니다. 올라서 바라보니 어스름 저녁빛이 어둑어둑 가려지는데 길 옆에 고기잡이하는 집에 등불이 가물거렸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며 고장을 떠난 서글픔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냈다라고 해서 그리움과 쓸쓸함을 자아내는 것 괜찮지.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어때요?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있죠. 많은 사람에게 소개할 수 없는 현실? 그럼 소개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시여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었죠. 되셨죠?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